12시에 만나는 시사테인먼트.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상황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래 대신 현지 교민과의 긴급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크라이나 교민이신 강현찬 씨를 인터뷰를 할 텐데요. 강영찬 씨는 우크라이나 가스회사 나프토가즈의 가스 투자 담당 임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최근 5년 동안 키예프에 거주를 하다가 지난달 26일에 헝가리로 탈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헝가리 시간은 새벽 4시쯤 되고 있는데요. 강현찬 씨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찬 씨.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고생 많이 하셨죠? 한 키예프 출발하고 나서 헝가리 도착할 때까지 한 3일 정도 걸렸는데 잠을 거의 못 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은 그러면 가족분들하고 다 같이 지금 헝가리로 이동을 하신 건가요? 헝가리로 도착해서 잘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는 그러면 얼마나 거주를 하셨던 거죠? 한 10년 정도 거주했습니다. 10년이요? 그러면은 거기에 지인도 많고 현지 상황도 굉장히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지인들도 많고 현지 회사에서 근무를 해서 어느 정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탈출하시기 전에 좀 상황이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25일 새벽에 5시 반에 이제 첫 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키예프에서 일어나서 자다가 엄청 큰 폭음이 들려서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휴대폰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로 전쟁이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전쟁이 났다고. 그리고 이제 뉴스를 찾아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역에 그 군사 시설에 대해서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보다가 오후 12시쯤에 제가 창문을 이렇게 소리가 나서 창문을 열고 쳐다보니까 러시아 전투기 2대가 이렇게 막 굉장히 낮은 고도로 굉음을 울리면서 날아가더라고요. 전투기가 날아가는 거 직접 보셨어요? 직접 봤습니다. 제가 군대 경험도 있고 그래서 수도고 전투기가 시내에 있다는 거는 이제 방공망도 뚫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군 편 우크라이나 쪽 전투기가 없는 걸 보고서 상황이 많이 안 좋구나 하고 짐을 싸기 시작해서 한 오후 5시쯤에 키예프를 출발했습니다. 서쪽 도시 리비브로. 그 이후에 러시아군의 어떤 공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직접 보신 거나 아니면은 주변 분들한테 들으신 거나 좀 전해 주시겠어요?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역이 아비규환이고요. 제가 본 거는 이제 가는 길에 우크라이나 근교 브라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군 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드론으로 인한 정밀 타격으로 소위 말하는 쥐도새도 모르게 그 건물이 폭격이 됐어요. 이제 나서 이제 연기 나는 장면 보고, 저는 좀 운이 좋은 편이라 군 사상자나 민간인 사상자를 보지 못했는데, 어제 휴전 협정 EU 가입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분위기는 여론에서는 좋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시설 그다음에 거주지 상대로 융단 폭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는 오늘이나 내일자로 이 소식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폭격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던 상황도 굉장히 힘드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맞습니다. 키예프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도로를 진입하니까 차량 행렬이 엄청 길더라고요. 리보프로 향한. 그래서 차에서만 거의 20시간 넘게 있었고요. 서부 지역 리비브에 겨우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이동하는 동시에도 전쟁 상황이 안 좋아지고, 리비브에 도착을 해도 이제 차량으로 유럽으로 이동하려는 차량이 너무 행렬이 길어져서 도저히 어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에서 특별 기차편을 보내준다고 해서 기차역으로 빨리 또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폴란드 쪽도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기차가 취소가 됐고, 한 기차역에서 6시간, 7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결국 기차를 못 타고 돌아오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육로가 거의 막힌 상황에서 좀 좌절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 대사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현지 한국 대사관이 이제 우크라이나 랑 협의를 해주셔서 헝가리 쪽으로 이제 탈출 계획을 잡고,
헝가리 쪽으로 육로 이동을 해서 왔습니다. 예. 근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6시간밖에 없었는데, 왜냐면 헝가리 국경에 밤 11시 반에 닫혀서 그 주어진 시간 6시간밖에 없었는데, 예. 그 대사관에서 직접 대사관 차량으로 그 공사무관님, 오중군 공사무관님이 운전을 해주셨어요. 예. 그 용기를 내주셔서 어렵게 길을 뚫고 정말 무사하게 헝가리 잘 도착했습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잘 도착했습니다. 예,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게 지금 느껴집니다. 지금 외신을 통해서 접하기로는 지금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결사항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실제로 전쟁 첫날에 러시아 선동 작전의 일환으로 질렌스키 대통령이 키예프를 떠났다는 그 정보가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몇 시간 뒤에 그 질렌스키 대통령이 그 자신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기는 현재 키예프에 남아 있고 죽을 때까지 키예프에 남아서 결사항전하겠다. 자주 이제 그 군 사기를 돋아주는 연설 같은 걸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 사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기도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반대로 러시아군 사기는 그 전쟁 중에 생포된 군인들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는 전쟁인지 모르고 왔다. 왜냐하면 훈련이라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전쟁이었다. 자기들도 가기 싫어했지만 러시아 측에서 이제 전지전 상황이기 때문에 명령을 안 들면 사살하겠다, 이런 식으로 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기 차원에 있어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랑 이 시민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끝까지 국민들이 항전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지 사정으로 연결이 고르지 못해서 좀 방송 상태가 좋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 청취자분들한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강현창 씨, 항상 전화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몸 감사합니다. 예,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강현창 씨 인터뷰를 했고요.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 특히 이제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많은 관심, SNS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많은 소식들을 전파하고, 그래서 전쟁을 멈출 수 있게 좀 외교적 어떤 여론의 압력을 넣는 게,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